안녕하십니까. 제가 제 이 송국근 혼수를 아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내용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정치 실제 상황이다. 제가 이 취재를 계속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 그러니까는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이런 것은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이것이 보수 분열을 불러올 것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보수의 몸짓을 좀 키우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냐, 지금은 아직 속단하기 이릅니다. 총선 결과, 그리고 총선 직전의 전국 상황,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차 여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 가장 마지막에 제가 따져볼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제가 취재하면서 획득한 이 사실들, 팩트들,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어제 오늘 그제 이렇게 취재를 해본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정치, 이 영향권에 있는 그룹이 한 세 갈래가 있습니다. 세 갈래 그룹이 있어요. 제일 처음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 지금 강화문 내 천막을 치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사망한 다섯 분의 추모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공화당의 중심은 조원진 대표죠. 홍문종 공동대표가 최근에 가세를 했지만은 조원진 대표가 매주 토요일, 또 토요일에 서울역, 대한문, 강화문 일대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또 조원진 대표는 상당히 좀 의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매주 토요일 집회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원진 대표가 매주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낸다고 합니다. 서신에서 여러 가지 상황도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야기도 다 한다는데, 답신을 받은 적이 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은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이 우리 공화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장명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대표로 참여한 홍문종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한국당을 탈당을 하고 우리 공화당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화당은 정당 형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 영향권 안에 그대로 있는 셈이죠. 근데 다른 또 박근혜 옥중 정치 영향권에 있는 집단이 두 개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서청원 의원이 자장으로 있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서청원 전 대표죠. 전 대표는 친박 자장, 한때 한국당 안에서 친박 자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탈당해서 무소속 상태인데 지금 최다선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최다선 8선 의원이죠. 상당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서청원 전 대표가 이끄는 이 모임에는 이인재, 김태호, 김태환, 서상기, 노철래, 이런 전직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인재, 김태호, 김태한, 서상기 이름은 말씀드렸지만 노철래 전 의원 이름은 처음 나왔죠. 자, 서청원 대표는 2008년에 친박이 친이계에서 공천 학살을 당하고 나서 박근혜 그때 당시 전 대표가 살아서 돌아오라, 그래서 나가서 친박 연대, 정당 형태의 친박 연대를 만들어서 14명을 당선을 시키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때 당선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철래 전 의원입니다. 재선 의원을 지냈는데 2008년에는 비례대표를 받아서, 그러니까 친박 연대 비례대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죠. 그 노철래 전 의원도 지금 서청원 전 대표가 이끄는 모임을 같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 모임이 최근에 여의도에서 점심 모임을 한번 가졌다고 합니다. 점심 모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서청원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감기가 여전히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원 전 대표가 나는 이제 범보수가 합치는데 마지막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번에 보수가 합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나라가 결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장한 각오를 밝혔죠. 그러니까 이 모임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대로 한국당과 합치지 못하면 이번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연합공천 방식이라도 성사를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그 전제는 이 모임을 포함해서 우리 공화당까지, 그러니까 한국당 밖에 있는 친박 세력이 이 몸집을 키우고 세력이 불어나야지 한국당이 상대를 해준다. 연합공천을 하든 다시 통합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몸집을 부리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당이 무시 못할 존재가 돼야지 우리와 서로 대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그날 모임에서도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모임에서도.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세력은 이 의리파들입니다. 일종의 의리파들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방청석에 앉아서 참석했던 전직 친박계 국회의원이나 관료 출신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임에는 변호인으로 쭉 활동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일단 이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김재수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상기 전 국회의원, 여기에 이 두 사람, 그리고 김재수, 서상기 이름은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또 제가 새로 취재한 인물이 있습니다. 허원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자, 유영하 변호사는 본인이 경기도 군포에서 3번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죠. 그리고 2016년 총선 때는 송파 쪽에 공천을 받았다가 공천파동 때문에 어쨌든 출마를 못했습니다. 근데 내년 총선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TK 지역에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더 취재를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작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내년 총선 때는 대구 동구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을은 현역 국회의원이 유승민 의원입니다. 탄핵을 찬성해서 한국당을 나갔고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죠. 유승민 의원. 그런 상황에서 김재수 전 장관이 대구시장 후보의 경선에 나갔던 그것에 이어서 대구 동을의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당 공천을 지금은 한국당 공천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혹시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또 친박 계열로 출마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서상기 전 의원도 지금 대구 북구을 출신의 국회의원 출신인데 거기서 고토 회복을 위해서 현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청소년 단체 협의회 회장 이것을 맡아서 또 활동 폭을 막 넓혀가고 있는데요. 서상기 의원이 출마하려는 대구 북구을 여기 현역 국회의원은 또 민주당 의원입니다. 홍일학 의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던 보수 쪽이나 아니면 진보 쪽에 이쪽을 겨냥해서 마치 저격 출마를 하는 그런 양상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원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 정무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자, 이 네 사람은 그러니까 유영하, 김재수, 서상기, 허원재 이 네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때는 자연스럽게 모였죠.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고 나머지 김재수, 서상기, 허원재 이 세 사람은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재판에 방청을 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서로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것은 정치 재판이다 해서 재판에 불응하고 있죠. 불응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다시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이 네 사람이 아예 정기적으로 만나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월 1회, 월 1회에서 꼬박꼬박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요일에 꼬박꼬박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린 한 언론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우리 공화당의 영입 리스트 50인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임의 서상기, 김재수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세 갈래 집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를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메시지를 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반응 여전히 유영하 변호사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뜻이 아니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옥중에서도 서신도 받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돌아가는 사정을 다 잘 압니다. 보도 내용도 언론 보도 내용도 잘 알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좀 유영하 변호사가 약간의 각색이나 이런 걸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직접 낸다기보다 정치권에서 들어가는 메시지에 대해서 수긍을 하거나 묵인을 하는 그 정도 반응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주변 사람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알고 하는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이거 내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전달해 드린다. 그러니까는 뭐 말씀 다 걸러서 해라. 나 그대로 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 그 대화 내용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들어가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이 다시 오기도 한답니다.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죠. 자, 제가 취재한 한 전직 국회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격려를 유영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았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진 하나를 보냈답니다. 무슨 사진이냐면은 자신의 지지자들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하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는 그 현수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에 전달을 했는데 그 사진을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격려하는 말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해들었다. 그리고 상당히 기뻤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거 정치적인 그 메시지죠. 뭐 석방하라 이런 석방하라 메시지에 대해서 격려의 말을 전해들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그룹, 우리 공화당, 그 다음에 서청원 의원이 자장으로 있는 모임,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나머지 세 사람의 모임, 이 세 그룹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중 정치가 실제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들 이야기합니다. 보수 분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한국당 안에 다섯 사람 오적,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그 영향을 미친 적극적으로 주도한 오적을 빼면은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다른 두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분열은 안 된다. 일단 뭐 어떤 식으로 하든 뭐 연합공천을 하든 뭐를 하든 총선은 한국당과 같은 편이 돼서 치러야 된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면은 세 번째는 한국당 밖의 친박들이 몸집을 키워야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또 내년 총선 민의에 묻기 위해서는 일단 몸짓을 키워서 한국당과 분열하면 안 되니까는 한국당과 대화할 정도의 상황이 돼야 된다.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가 실제 상황이 되면서 벌써부터 현장을 누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구에서 뛰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은 조심스러운 것이 아직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물론 우리 공화당이란 건 있지만은 다른 우리 공화당과 다른 제가 말씀드린 이 세력들이 같이 모여서 정치 결사체로 만드는 그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박근혜 옥중 정치에 따라서 현장을 뛰는 사람들도 아직은 한국당 공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박심을 바라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중을 바라보고 뛰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대구 경북의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취재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한국당과 같이 가는 길을 모색을 하지만은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한국당과 갈라진 상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라면은 그대로 100% 그대로 쫓아서 나는 출마할 것이다. 한국당 공천을 못 받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뜻이 출마를 하라는 것이면 출마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합치는 건 합칠 수도 있고 한국당과 합칠 수도 있고 합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불행히도 서로 갈라진 채로 선거를 치르더라도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여정에 따르겠다. 이 말을 한 사람은 꽤 비중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보수의 분열 문제나 아니면 다시 재결합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제가 또 따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지금 취재에서 확인된 팩트를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취재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은 얼마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는 시일에 이 범보수 진영에서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훈술이었습니다.